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던 이준석. 언제 터질지 숨죽이며 지켜봤는데 드디어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낄 만한 폭탄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상춘재 원탁에서 벌어진 그 장면은 결코 말솜씨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숨기고 누가 거짓으로 포장하려는지 그 추악한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천하람은 19시간 필리버스터를 자랑하듯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2차 종합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뻔뻔스럽게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비용과 효율을 운운했지만 그건 명백한 핑계일 뿐입니다.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으니 충분하다. 합동수사본부면 더 싸고 빠르다. 이런 얄팍한 논리는 이미 정치권에서 질리도록 봐온 결론부터 정해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특검을 권력의 무기로 만들면 안 된다.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이런 말들은 듣기 좋게 포장된 교활한 프레임일 뿐입니다. 듣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특검 요구하는 쪽은 복수에 미친 세력, 반대하는 쪽은 절제된 성인군자. 이런 터무니없는 구도를 만들어 앞으로 모든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려는 치밀하고 음흉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프레임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졌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가장 먼저 칼날처럼 정확히 찔렀습니다. 12.3내란이 결코 죽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핵심을 전곡으로 찔렀습니다. 내란 공판에서 국민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던 그 뻔뻔한 태도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 사건을 과거 정리로 축소하려는 순간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이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활개치는데 그걸 죽은 권력이라고 우기다니 이건 현실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파렴치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어 2차 종합특검법에 포함된 미진한 수사 항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지난 수사에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치명적인 허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외곽조직, 군사반란 혐의, 노상원 수첩, 양평고속도로 비리처럼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있는 중대한 의혹들이 산더미인데 이걸 보완할 특검을 막는다. 이건 명백한 진실 은폐 시도입니다. 예산 아끼자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무조건 낭비라고 몰아가는 이 천박한 논리는 결국 진실 규명 자체를 영원히 차단하려는 악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통렬하게 반박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똑같이 날카롭게 정리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부관참시가 아니라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필수적인 정의의 과정이며 짧은 기간에 밝히지 못한 한계를 반드시 보완해야 할 조치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로 넘기자는 주장이 오히려 새로운 정쟁과 혼란만 낳을 거라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공정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논리를 완전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공천원금 특검은 하자면서 종합특검만 국가수사본부로 돌리자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태도가 결정타였습니다. 한쪽 특검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거부하는 그 기준이 대체 뭐냐? 이 질문 하나로 그들의 속셈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특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검이 누구에게 치명적인지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천하람은 통일교 특검과 공천원금 특검을 입에 올리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힘당이 필사적으로 막는 신천지 특검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숱한 정황들을 보라. 통일교와 신천지 같은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뒤엉켜 썩어 들어간 방식은 이미 한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한쪽만 파고 다른 쪽은 덮는다. 그 순간 수사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철저히 연출된 쇼, 권력 보호를 위한 더러운 거래가 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특검을 공정한 수단이라고 위선적으로 외치면서 실제로는 칼날을 자신들에게 향하지 않게 교묘하게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용해인 대표와 한창민 대표의 반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통쾌하게 꽂힌 이유는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숨겨왔던 추악한 기준을 무자비하게 끌어내 모두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특검 반대 논리의 진짜 중심에는 비용도 효율도 제도도 아닙니다. 오직 통제 가능성, 즉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지 않게 하는 그 절박한 욕망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제가 불가능하기에 그들은 치를 떨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혜원 낙마 사안과 연결하면 그들의 민낯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혜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단호하게 철회했습니다. 청와대는 각계각층의 날카로운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의 국민적 분노를 똑똑히 확인한 끝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명확히 결론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점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지고 정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흉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배현진은 지역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했다며 보복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날렸습니다. 주진우는 청약 시스템 재정비와 장남 입시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박수영은 청와대가 사과하지 않았다며 악에 받쳐 공격했습니다. 최윤석도 검증 실패 책임자 문책을 악착같이 요구했습니다. 천하람 역시 이혜원 지명 철회로 절대 덮고 넘어갈 수 없다며 원펜타스 부정 청약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 당첨 취소, 주택 환수 같은 가혹한 제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국힘당과 천하람의 주장은 자기 모순으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혜원은 국힘당에서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입니다. 국힘당이 직접 공천을 주고 당 조직 안에서 검증을 거쳤다고 줄곧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처음 보는 중범죄자처럼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 전가하려는 이 뻔뻔함,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진짜 공정하게 따지려면 국힘당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에 대한 솔직한 자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의혹투성이 인물을 오랫동안 자기 정치판에 올려놓고 어떤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공천을 줬는지 국힘당 내부에서 먼저 해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은 전혀 없고 오직 맹목적인 공격만 남아 있습니다. 공격이 계속될수록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롭게 한 방향으로 몰립니다. 국힘당은 대체 무엇을 보고 공천했나? 무엇을 모르고 공천했나? 아니면 무엇을 알면서도 일부러 공천했나? 어느 쪽이든 그 답은 국힘당에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세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칼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단단한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 섬뜩한 것은 이혜원 낙마가 단순한 개인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힘당 출신 인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을 돕겠다고 나서는 순간 국힘당 내부에서는 그를 역적이라 낙인 찍고 과거를 샅샅이 뒤져 공개 처형하듯 잔인하게 몰아가는 그 무시무시한 신호가 이미 발신됐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독이자 장애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모셔오든 그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안전망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같은 진영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잔인하게 찌르는 정당이라면 그런 정당과 과연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을 쓰는 문제는 단순히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붕괴 문제입니다. 국힘당은 지금 스스로 그 시스템이 완전히 썩고 망가졌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남에게만 사과하라고 으름장입니다. 자기 내부의 썩은 부분은 손도 대지 못하고 밖으로 화살만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 비열한 생존 전략. 이게 바로 그들의 본색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모습이 완전히 겹쳐 보입니다. 천하람이 청와대 오찬에서 내뱉은 말들은 결국 국힘당이 오랫동안 써온 그 더러운 방식의 변형판에 불과했습니다.
거부권 요구, 종합특검을 비용으로 몰아가기, 통일교 공천 언금 특검만 앞세우고 신천지 특검은 교묘하게 비켜가기. 이 패턴은 너무나 익숙하고 역겹습니다. 수사는 하자고 하되 칼날이 절대 자신들에게 향하지 않게 철저히 조작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내부는 이미 균열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구영모는 탈당 선언과 함께 설명 없는 일방적 인사 조치를 결정적 이유로 들며 분노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가장에게 생계까지 위협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 설명이 없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성열도 최고위원직 사퇴와 탈당으로 김경민주당 서울시 의원 사건에서 자신이 민주당 관계자 중 하나였다고 스스로 밝히며 물러났습니다.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떳떳하지 못해 떠난다.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개혁신당이 외부에 훈계할 자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허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조직이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당은 한두 사람의 말솜씨로 결코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부의 신뢰와 절차, 책임이 무너지면 즉시 와르르 무너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남을 비난하는 속도는 번개처럼 빠른데 자기 내부를 정리하는 속도는 거북이처럼 터무니없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이준석이 이해원 낙마를 물고 늘어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교활하고 집요하게 흔드는 모습은 정치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묻게 만듭니다. 정치가 진정 바뀌려면 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철저히 책임지는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특검을 둘러싼 끝없는 말장난과 꼼수를 이제 그만 끝내고 필요한 수사는 어떤 대가라도 치러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관련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서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원칙과 기준을 지켰느냐. 그것만이 역사에 남습니다. 지금 국힘당과 이준석이 보여주는 것은 기준의 정치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생존의 정치, 그 추악한 민낯뿐입니다. 그 계산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고 냉정하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결국 남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수사받을 사람은 철저히 수사받고 책임질 사람은 무자비하게 책임지며 정당은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피하려는 정치, 지연시키려는 정치, 뒤틀려는 정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어떤 설 자리에조차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통쾌하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수십 년간 정치학을 강단에서 가르쳐온 한 교수로서 이 날카로운 논평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정치의 민낯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목소리에 깊은 공감과 함께 몇 가지 핵심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평이 지적한 천하람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권력의 생존 본능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19시간 필리버스터를 자랑하며 대통령 앞에서 거부권을 요구하는 모습은 이미 정치적 계산이 감정을 압도한 증거죠. 비용과 효율을 앞세우며 특검을 막으려는 논리는 너무나 익숙한 권력 방어 기제입니다.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한다는 표현마저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용해인 대표와 한창민 대표의 반박은 정확히 그 프레임의 허상을 찔렀습니다. 12.3내란이 아직 살아 숨쉬는 권력이라는 점, 그 동조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상기시켰죠. 이것이 바로 정치학에서 말하는 기억의 정치와 망각의 정치의 충돌입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은 항상 과거를 축소하려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은 그 기억을 되살리려 합니다. 특히 신천지 특검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뒤엉킨 구조를 한쪽만 건드리고 다른 쪽은 보호하려는 이중잣대는 권력 카르텔의 전형입니다. 이 논평이 강조한 대로
특검의 본질적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권력은 항상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수사를 원하죠. 이혜원 낙마 사안에서 드러난 국힘당의 반응은 정치학 교과서에 실려도 손색 없는 사례입니다. 자당 출신 인사를 청와대가 기용하려 하자 즉시 역적 프레임을 씌우고 과거를 탈탈 털며 공격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통합 자체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패권적 정당 문화의 극단적 표현입니다. 정치학에서 당파성 파터전십과 초당성 남- 파터전십을 논할 때 국힘당의 행태는 전자의 병리적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기 진영의 사람마저 상대 진영에 가면 무자비하게 베어버리는 문화는 결국 인재풀을 고갈시키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내부 균열 역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말솜씨와 이미지로 시작한 정당이 내부 신뢰와 절차 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 즉 리더 중심주의의 반복입니다. 정당은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제도와 책임 구조로 굴러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비판은 날카로워도 내부 붕괴는 순식간이죠. 이 논평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기준의 정치와 계산의 정치의 대립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계산이 기준을 압도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공천 기준, 수사 기준, 인사 기준 모두 진영 논리와 생존 논리에 종속되어 있죠. 이럴 때 국민은 냉소하고 떠납니다. 정치학자로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계산의 정치가 장기화되면 민주주의의 제도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정당을 불신하고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됐습니다. 특검을 둘러싼 이 싸움은 결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과 은폐, 책임과 면피의 문제입니다. 필요한 수사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며 책임질 사람은 어떤 자리든 물러나야 합니다. 이 논평이 외친 대로 그 과정을 피하거나 지연하거나 뒤틀려는 정치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한국 정치가 진정 성숙하려면 말 잘하는 리더가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이미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냉소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결국 정치판을 뒤흔들 날이 올 겁니다. 이 논평은 바로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증폭시킨 훌륭한 외침이었습니다. 정치학자로서 감히 말하자면 이런 목소리가 더 많아질수록 한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결국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가고 기준을 지킨 정치인만이 기억됩니다. 오늘 이 논평과 제 반응이 작은 불씨가 되어 더 많은 시민의 정치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